슈퍼팀은 없애야 되는 이유도 있고 어차피 그 여기 있어도 똑같이 억대 연봉인데 만약에 그 상한이 폐지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갑자기 3억 받던 선수가 한테 5억을 받아요. 그러면은 네. 다른 선수는 억대를 받다가 억대를 못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선수는 이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내가 계속 억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람이 뭔가 집을 산다거나 뭘 산다거나 일을 벌려놓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걸 수습하려면 억대 연봉을 유지해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있으면 억대를 또 못 받아. 그러면은 이 선수들은 이적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고 이렇게 빈자리는 이제 셀러 캡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저연차에 네. 그 연봉은 적게 받지만 쏠쏠하게 활약을 해줄 수 있는 네.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질 거라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FA로 이제 선수가 이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상 선수를 명단을 짜잖아요. 난 지금 보상 명단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그 5명?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누가 보상 선수 내놓고 싶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구단에다가 차라리 너 한 10명까지 보호시켜줄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보상 선수 제도를 없애든지 뭐 그럼 너무 이것도 공정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그것도 개선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원큐가 FA로 양인영 선수를 데려왔어요. 필요했어요. 당시에 내가 봐도 필요했는데 보상 선수로 김단민 선수가 갔어. 그냥 1대1 트레이드하는 것밖에 안 돼. 이렇게 되면 그냥 1대1 트레이드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거 왜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단민 선수가 FA로 우리은행에 갔어. 근데 보상 선수로 김소니아 선수가 왔어요. 그럼 이거 1대1 트레이드지 뭐 이거. 그러니까 이게 과연 FA에 좋은 효과냐 이거죠. 그러니까 FA를 보상 선수를 하려면 조금 미치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팀이 오면은 소금 역할 정도 가볍게 소금 역할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연차인데 좀 쏠쏠한 선수들이 왔을 때 어떤 약간의 그 기폭제? 약간 이런 게 좀 되면서 가든가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 FA라고 왔는데 그냥 1대1 트레이드가 돼버리면 사실 이게 FA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은행이 분명 김단비 선수를 영입해서 당장의 힘은 대폭 늘렸지만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 생각해 보면은 김단비 선수랑 김소니아 선수의 나이 차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올해 우승을 못하면 실패한 영입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양인영 선수를 영입한 거는 그 용병제 외국인 선수제가 네. 폐지가 됐기 때문에 네. 센터가 필요해서 그렇죠. 양인영 선수도 필요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김단비 선수가 가버려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둘 다 김단비니까 헷갈리네. 삼성간 김단비.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 지금 하나가 4번이 없잖아요. 네. 이 문제는 그대로 남겨놔 그렇죠. 버렸어요. 네. 저는 그래서 연봉 상한선을 올리든지 FA 보상 선수 명단을 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그 FA가 좀 활발하게 해야 된다. 왜냐면 6개 팀인데 그 6개 팀 안에서 딱 그 선수들만 예를 들면은 5명이 1, 2, 3, 4, 5번인 선수가 이 선수가 쉽게 얘기하면 10년 동안 한 팀에서 그냥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면 손발은 잘 맞겠죠. 근데 그 팀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재미가 있을까요? 그 팀을 응원하고 그 팀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게 그 리그의 어떤 그 경쟁력을 위해서도 사실 썩 좋지는 않다. 그 우리 팀에 누구 온데 이것 때문에도 떠났던 팬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는 제도다 보니까 차라리 이게 남자 농구처럼 그래도 선수 숫자라도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영입을 하려면 우리도 기둥불을 빼야 돼. 네. 그러면 트레이드를 잘 짜는 거밖에 방법이 없는데 네. 그 트레이드도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트레이드한 사례를 보면 그냥 무상 트레이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임금ben 감독님이 대승적으로 이수정. 이수정 선수 대승적인 이런 트레이드 많이 가끔씩 하시는데 그거 말고 선수다 트레이드한 거 보면은 리그에서 1년에 한 번 트레이드 소식이 나올까 말까 한 거야. 물론 하나도 뭐 최근에 김하나 선수 오고 또 여기 있던 선수 또 장한혜 선수 가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리그에서 트레이드도 활발하지도 않아. 결국 어떤 선수 A급 선수들끼리 트레이드는 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B급이나 C급 선수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자 그런데 하나원큐에서 온
한한큐는 김하나 선수는 그래도 경기를 계속 나보내고 있어요. 근데 한한큐에서 간 장래 선수는 농구를 좀 늦게 시작긴 했지만 경기는 거의 못 나오고 퓨처스 근데 리그 퓨처스 기록은 김하라 선수보다 더 좋았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기껏해야 트레이드가 좀 흔히 말하는 이제 왕건이들끼리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그가 확 뒤집어지거나 뭔가 확 전개될 만한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트레이드가 최근에 한 건 있었죠. 삼각 트레이드. 네. 그 트레이드로 그 삼성생명은 그 리빌딩을 완성했는데 그렇죠. 지금 네. 좀 안타깝게 부상으로 좀 어그러진 경우인 거고. 한한큐만 이제 손해봤죠. 뭐.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네. 그 윈윈 트레이드가 진짜 나오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해봤더니 안 되네 싶으면은 그 다음번에 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드는 어쨌든 약간의 모험이 필요한데,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당장 저 선수가 우리 팀에 왔을 때 얻는 상대적인 효과, 이걸 보겠다는 건데, 지금의 선수 구성에서 제도에서 과연 그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죠. 솔직히 저는 제가 감독이면 각 팀에 데려오고 싶은 선수들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저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내가 좀 줘야 돼. 근데 얘를 돈 주고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선수들, 그거 사실 선수들도 기분 썩 좋아하는 건 아니긴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조각을 좀 맞추고 싶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연봉제도, 어떤 FA 제도 등등의 어떤 것들이 이게 다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들도 쉽게 트레이드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선수들한테, 팀 가자마자 갑자기 뭐 빠진다든지 뭐 간혹 그런 경우가 예전에 보면 종종 있거든요.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어떤 결과.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팀이 있어요. 네, 있죠. 그 연속으로 그랬던 팀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팀도 더 영입에 소극적인 거 아닌가 싶고. 네. 이게 일 벌려놨다니까 얻은 게 결국에 얻은 게 없대. 그러면 다음번에 또 그럴까봐 손 못 대게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그 모든 팀들이 다 그런다. 그러면은 기존의 주전들이 노세화 돼가지고 물갈이 될 때까지 그 순위표 그대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지금 순위 변동이 거의 없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시즌 끝나고 WKBL 뭐 연맹 총재나 이런 사무국 사람들, 각 구단, 뭐 코칭 스태프, 프런트들이 좀 다 같이 모여서 이런 거에 대한 워크숍을 좀 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갖고는 리그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대회에 가서 성적 내고 안 내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리그 경쟁을 갖췄을 때 비로소 국제대회 성적이 좋아진다. 아마추어 밑에가 다졌을 때 리그 경쟁력이 생기고 거기서 다시 국제 경쟁이 생긴다는 거지. 리그가 판이 이런데 국제대회 가서 바라고. 뭐 지금 선수들이 뭐 어느 정도 경기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 인정하겠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 선수들만 지적하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썩은 뿌리는 그대로 두고 그 선수들만 그대로 지적하면은 이 선수들이 결국에 커오는 과정 제대로 배워야 될 때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 건데, 그럼 이미 벌써 습관 다들고 그 다음에 지적한다고 쉽게 바뀔 수가 있냐? 그쵸. 이건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면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숨겨져 있다. 네. 뭐 제가 이 컨텐츠 이런 얘기를 하려고 컨텐츠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는 얘기가 뭐 대단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농구를 몇 경기 보다 보면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제가 뭐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냐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1층 화장실에 30분만 죽쳐보라고 하거든요. 그 구단 관계자들도 이런 얘기, 누구 때문에 말아먹었는데 이런 얘기를 화장실에 가서 옆에 팬들 다 듣고 있는데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나 옆에 소변 보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하고 있어요. 나 누군지도 알아. 나랑 명함도 바꿨던 사람이야. 근데 그러니까 아는 거지. 뭐 제가 뭐 어디서 뭐 가드라도 그랬다고 본인이어서 직접 들은 게 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예전에 박신자 카업이랑 퓨처스면은 감독이 관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이 관중석에 앉아서 자기 선수들 없다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들으면서 보면은, 야, 진짜 문제가 따로 있구나.
저는 이게 왜 그럴까?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비스무리한 일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보면 결국에는 저는 이게 상식의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상식의 문제예요. 사실은 농구도 상식이 우리 뭐 상식적으로 운영이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식적인 판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 거야 사실은. 비상식적인 곳에서 운동을 했어 계속. 그 사람들이 코칭 스텝이 되고, 또 프런터들도 그냥 본사에서도 가라고 해서 뭐 물론 채용해서 온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자꾸 비상식적인 데서 비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식적으로 운영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했을 때, 물론 사회가 모두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모습을 갖춰 나갔을 때 비로소 선수들도 아, 우리 팀이 상식적인 팀이었네, 우리 팀이 합리적으로 운영하네 라고 느꼈을 때 그게 팀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다른 팀 선수가 얘기했을 때 우리 팀 이런 거 되게 이렇게 잘한다, 그래 니네 팀 그렇게 잘했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선수는 나 다음에 저 팀이 한번 가보고 싶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게 돼야 그 프런트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내가 일을 좀 잘했나? 약간 자존감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선순환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듣는 얘기 생각하면,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발견됐으면은 그러면 차라리 건설적으로 어디 차라리 어디에 선수가 진짜 영입을 해볼까 뭐 아니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 험담만 하나 만나는 거죠. 그 직원들도 그렇고 뭐 지도자들도 옆에 다 관중들 다 듣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얘기 자꾸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중석 앞에 수근수근 되면 그 수근수근 되는 거 당연히 저 얘기 다 들어오거든요. 우리 경기 끝나면 다 모이잖아요. 네. 거기서 얘기 다 하고, 제가 하는 얘기가 솔직히 옛날에 앞에서 다 했던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 트레이드도 우리가 모르게 하고 있을 거고, 구단은 구단끼리 서로 어떤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보면은 경기 전에 만나서 인사도 하고 얘기도 나눌 텐데, 사실 제가 이제 그래서 퓨처스 리그를 가끔 가면, 예전에 이제 구립체육관에 가면은 거기 체육관 좀 특이한 거 기억하시죠? 원정팀 프런트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원큐 직원들은 꼭 잘 앉아 있어요. 경기를 얼마큼 열심히 보고 있는가를 가끔 보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되게 많아. 그냥 우리는 어떤 유추하고 상상해보고 좀 이렇게 어떻게 듣고 이런 걸 판단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에 따라서 선수들은 사기가 올라가고 사기가 떨어지고, 그 팀이 성적이 올라가고 떨어진다는 게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경기를 많이 본다고 해서 뭐 알게 되고 뭐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경기를 보면서 퀘스천이 많아요. 이 문제는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럴까?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래야 되네? 그걸 안 하고, 제가 말한 건데 이러고 끝나면은 그 팀은 몇 년을 가도 계속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김기훈 캐스터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여자 농구 WKBL 시상식은 항상 리그가 끝난 다음날 열린다. 그리고 모든 선수가 온다. 그리고 올스타전도 모든 선수가 온다. 저는 그 WKBL만의 문화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 문화는. 최근에 올스타전도 보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밝아지고 재밌어졌다. 그런데 좋은 걸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에 스포츠는 비즈니스다. 특히 프로스포츠는. 그러면 결국에는 연맹에서 그 상한을 터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구단이 다 은행팀이야. 근데 왜 돈을 안 풀어주지? 막 이제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산을 돌리면서 하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보면 스포츠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은행이 축구단 운영을 잘하는 이유는, 그 생각을 해보면은 연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이게 축구는 아시안컵을 나갈 수 있잖아요. 네. 아시안컵을 나가면은 은행 자체를 아시아 모든 국가에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잘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걸 그 축구 콘텐츠에서 봤는데, 그러면 농구는 그게 기대되냐? 예전에 한일 클럽 챔피언십 한 번 하고 준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교류가 계속 있어야지 해외에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거고, 저는 구단들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다 모기업이 은행인데 구장에 그 모기업 ATM기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차라리 경기날 예금 상품 브로셔도 갖다 놓고, 그렇죠. 그리고 상품 브로셔에 선수 얼굴 박아버려. 네.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 예금 상품 하나 가입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선수 거 얼굴 바뀌고 가입하고 싶게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운영하는 목표랑 제일 부합하는 일이 맞아요.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통장 만들기 어렵지만 어렵다고 끝날 일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하나은행 통장을 진작에 하나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걸 만들어서 카드까지 만들었으면 그냥 갈 때마다 혜택을 뭐 할인 혜택을 받을 텐데 그거 한 번도 못 받았거든 나는. 그럼 나 하나은행 통장 어떻게 나만 꼭 기회 있어 만들어 봐야겠지 하는 생각이 들거나 하나은행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거나 뭔가 있어야 돼 사실은. 근데 다른 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팀에 옮기면 이제 그 팀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선수는 그냥 그 프로팀의 선수이기도 하지만 그 은행의 그냥 홍보 모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선수로 인해서 그 선수 좋아하는 팬들은 나 그럼 저 은행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연계가 쭉 가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 BNK 썸이 뭐 다른 경기장에서도 경기한다는 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좋다. 제가 좀 이런 얘기까지 하면 또 자꾸 이 얘기가 번져나가서 조심스러운데 딱 한마디 하면 부담 프런트가 가장 많은 스포츠의 야구거든요. 야구는 좀 약간 생분화돼 있잖아요. 프런트가 가장 적은 스포츠 중에 하나가 이제 농구하고 배구인데 몇 명 없어요, 사실. 우리은행도 몇 명 없어요. 그런데 보통 외주를 많이 주죠, 이거를 마케팅. 근데 아시다시피 경기장 가면 뭐 막대기 풍선 주고 치어리더도 움직이고 뭐 가끔 장례 이벤트 하고 하는 정도인데 되게 다 획일적이거든, 사실은. 좀 이거 바꿔야 될 때가 온 거 같아, 난 개인적으로. KBL 가서 똑같은 거 하고 있고 WKL 가서 똑같은 거 하고 있고 네 팀이 저 팀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구가 인기가 생기려면 뭐 해외리그도 그렇고 이게 주말에 가족끼리 갈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돼야지 가서 고함지르다가 오는 게 돼서는 맞아요. 이게 농구는 그 짜증나서 안 본다는 사람도 꽤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지 그걸 따라가서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 갔더니 갈 때마다 해당 기업의 뭐 상품 같은 거 전시하는 걸 봐. 그거 보다 보면 어차피 해야 되면 그거 하게 돼요. 뭐 정보를 얻기가 쉬우니까. 좀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는데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저 이제 얘기했던 건데 예를 들면 WKL 연맹이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하나부터 좀 바꿔라. 하나만. 매 시즌 전에 뭐 경기운영본부에서 심판들 이번에 이거 좀 바꿨다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대로 지켜진 거 거의 못 봤거든요. 난 그런 거 말고 선수들의 어떤 처우를 바꿔줄 수 있는 걸 해서 이게 경기력으로 이어질 수 없는지를 좀 분석해봐라. 요새 데이터 얼마나 쉽게 나오냐. 그 선수들 리서치도 좀 해봐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좋으면 그 제도를 좀 더 강화해라. 그래서 그걸 갖고 경기력이 상승되면 결국에 누가 좋냐면 팀도 좋고 선수도 좋고 팬도 좋은데 그런 걸 안 하고 저는 좀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를 먼저 해라. 그것만 해도 바뀐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처럼 해서는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연차 선수들 프로 온 선수들은 1군 부대 뛰는 게 큰 목표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선수마다 다 자기들의 목표는 다 달라. 하지만 그 동기부여가 최종점에 하나 달아놓으면 이 선수 밑에 있는 선수 다 한 점 보고 뛴다는 거죠. 오늘은 그간 그 방송에 대해서 그 소회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 시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저희하고 어떻게 의견을 공유하고 계신지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한번 모셨습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밤새 정도 이야기를 할 것 같다 하게 될 정도로 야 이렇게 콘텐츠가 많았나? WKBL 또는 여자농구 한에서 보면 그래서 좋았고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요. 그리고 이 WKBL을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 의견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선택지라고 하긴 좋고 내용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그 얘기를 좀 하다 보면 담론이 형성이 될 거고 그 담론이 혹시라도 관계자들이 알게 되면 변화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 방송은 좀 영향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근 신지현 선수 FA 건도 그냥 이적 영입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그 연봉을 많이 줘라 이렇게 팬들이 얘기를 해서 바뀐 사례가 있잖아요. 네.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주변 지인분들한테 들어요. 뭐 연맹이고 협회고 구단이고 언론 뭐 기자고 해설자고 그렇게 다 건드리면 너네 그 어디에도 도움을 못 받을 거다. 네.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몸살해라 이런 얘기도 듣는데 저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고 차라리 선수가 뭐 실수할 때만 저 선수 이게 문제고 그러면서 뭐 그 어느 해설자에 이게 공감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쉬울 거라는 거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저희는 이게 조회순위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게 여자농구 콘텐츠라서 지금 어차피 뭐 성공하기 어려워. 이거 저희 솔직히 이 얘기는 그렇죠. 저희 생돈 쓰면서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런데도 그런 분들 자꾸 건드리고 푸시하고 구단에서도 니네 이렇게 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그 해설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기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나서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될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좀 덧붙이면 저는 이제 여자 WKBL 기사를 많이 이제 날마다 보긴 하죠. 선수 인터뷰 또는 경기 리포트의 위주의 기사가 많지, 현장에 다니는 기자들이 WKBL의 어떤 현실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이런 좀 분석 기사, 탐방 기사, 탐사보도 기사는 저희 본 적이 없어요. 이건 기자들의 직권을 본인들이 지키려면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기자로서 역할을 해야 해요. 예, 그거 좀 제발 하길 바라서 제가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네. 저는 어디 한 바퀴 돌아서 들은 얘기고, 네. 뭐 추측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게 하지 말고 좀 하라고 일부러 건드리는 네. 게 있는 거고요. 저희 그런 얘기를 듣는데 뭐 아무래도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하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화나고 이런 거 보는 거 재미가 없다. 네. 선수 영상이나 틀어라 이런 얘기도 자주 들었는데 그거는 뭐가 문제였냐면 그 영상을 틀려면 그 영상 사용권을 구매를 해야 저작권이 되는데 있어야지. 근데 그럼 다른 데도 다 그냥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냥 방송 녹화할 때 녹화기 꽂아가지고 녹화해놓고 하면 돼요. 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도 되고 뭐 고화질로 잘 올려주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남이 불법을 한다는 게 내가 불법을 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지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콘텐츠들은 이미 있잖아요. 이미 있는 거를 저희가 또 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아무리 파이도 적은데 차라리 거기 그 채널을 잘 크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분들 해설자, 기자 뭐 아니면 고위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신 얘기 저희가 서툴게라도 얘기를 하면 이분들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칫해서 닭가기 모드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닭가기 모드는 아니고 저는 이 방송을 보면 느낀 건 뭐냐면 비난이 아닌 비평이다. 근데 이 건전한 비평을 통해서 토양을 좀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다. 근데 그게 당장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이 생겼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지난 31일, 고 김영희 전 선수님께서 메시를 하셨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죠. 예전에도 가끔씩 경기장에 오셔서 이제 선수들하고 교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제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분도 이제 84년 LA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렇죠. 중 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자농구에 획득한 공을 세우셨고 그럼에도 관심에서 벗어나서 연금으로만 연극으로만 어렵게 생활을 하고 네. 계셨고요. 하나학교는 이분이 부천에 계셨기 때문에 네. 찾아뵙고 집 고치는 것도 도와드리고 이런 걸 했었는데 네. 이런 공로를 세운 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계시다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공로를 세운 분들은 끝까지 대우를 받는 걸 봐서 네. 후학들도 나도 이게 잘하면은 저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맞습니다. 게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저희 와일드카드는 다음번에 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